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토요일이고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는 또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죠. 그래서 위클리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사실은 벌써 올라갔어야지 되는데 제가 한번 다 녹음을 해놓고 마지막에 세이브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다 날아갔는데 저는 날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몇 시간 동안이나 복구해 보려는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백악관에서 수석 전략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브레이트바트 출신의 스티브 배넌을 해고를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본인은 본인이 사임한 것이라고 하고 8월 10일부터 이미 본인은 이제 백악관과 스스로 인연을 끊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단 두 줄이죠. 아주 간단하게 수석 전략가와 신임 그 군인 출신의 존 켈리 비서실장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합의라기보다는 you are fired, 해고당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대통령이 이제 수석 전략가를 해고를 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해고하고 나서 지금 해석도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데,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가 과연 앞으로 대통령을 도울 것인가, 대통령을 도우는 방향으로 일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일할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그의 인생 자체를 전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잡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당연히 이제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를 리뷰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제가 그 방송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고 오늘 나온 뉴스, 그리고 뉴스 뒤에 뉴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대통령 앞에 유일하게 타이를 매지 않고 점퍼 차림으로 갈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손자병법과 바가바기타, 이 책을 가장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이 두 책에서 전쟁을 보아온 겁니다. 스티브 배넌은.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손자병법의 기만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상대만을 기만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까지도 때로는 속이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좀 귀에 들어오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죠. 베버리 힐스에 한때 회사를 차려서 타임워너나 삼성 계약까지도 했었던 여러 가지 삼성이 스티브 배넌의 클라이언트였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뭐 이태리의 누구 굉장히 돈도 많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돈을 이미 많이 벌었었고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펠로포네시안 전쟁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컴퓨터 패스워드를 한때 스파르타라고, 숫자도 작고 힘도 좀 작은 듯 보였지만 아테네를 확 이겨버린, 굉장히 상대를 철저하게 죽이는 그런 칼로브에 비교되는 남자입니다. 예전에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었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는 처음부터 캠페인에 합류하진 않았지만, 그가 이제 대한우파 매체라고 말하는 스스로를 alt-right 매체인 브레이트바트를 몇 년 동안 이끌어왔기 때문에 여름부터 캠페인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서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잊은 것 같은데, 이 스티브 배넌이 닐 고서치라는 아주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큰 힘을 썼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같은 것을 해왔습니다. 뭐 무슬림 입국 금지 뭐 이런 것은 뭐 물론이고요. 그러나 이제 또 한쪽에서는 그가 이제 백악관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이제 뒤에서 칼을 찌르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뭐를 되려고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분명히 지금까지 어떤 역할이 있어 왔었습니다.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트바트라는 매체가
지금 뭐 편집장도 그렇고 돈을 그 지원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지만 본인은 개인적으로 또 유대인들과 친구고 일도 함께 하면서도 딸이 그 전에 그 세 명의 그 엑스와이프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의 엑스와이프가 쌍둥이 딸인데 그 유대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런 일로 싸운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 주변에서 이제 비서실장도 파이어됐고 또 그 누구죠? 백악관 대변인도 해고됐고 마이클 플린은 대통령이 끝내 놓고 싶지 않았지만 그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스티브 배넌까지 내쳤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통령 주변의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서 원래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 가운데 남은 한 사람은 이 대통령이 해고할 수 없는 부통령 마이크 펜스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브 배넌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해고가 됐는가 이것은 백악관 내부에 물론 존 켈리라는 새로운 비서실장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남의 등 뒤에 칼만 꽂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인과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스티브 배넌 자체도 지금 그 대통령의 딸과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 그리고 그 이방카 트럼프가 굉장히 그 이슈에 있어서 진보라고 그들을 그 스티브 배넌은 민주주의로 아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당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통령 사위와도 도대체 그 자신의 몇몇 사람을 빼고는 누구와도 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라는 그런 그 아주 진보적인 잡지에 공동 창업자에게 본인이 전화를 걸었다고 하죠. 전화를 걸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북한을 뭐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 군사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던가 백악관의 그 경제 자문 나는 게리코는 정말 싫어라던가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싫어 뭐 아시아에는 좀 더 강성으로 바꿔야지 돼 국무부 사람들을 이미 바꾸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다 드러나면서 본인은 오프 더 레코드로 했는데 이게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에서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브레이트바트라는 그런 매체를 이끌었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기자와 그 매체를 창업한 창업자가 듣기 솔깃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보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스티브 배넌의 IQ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스티브 배넌이 이제 데일리 메일이라는 영국의 신문과도 인터뷰를 했죠. 오히려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에 나감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지금 백인 우월주의자를 마치 감싸도는 것처럼 돼 있어서 화살을 맞고 있는데 그 화살의 방향을 잠시나마 내가 피하게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프로스펙트와의 그런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그 의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나 일단 그가 해고될 때는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새어나간 것 그리고 이제 뭐 컨비네이션이겠죠. 백악관 사람들과도 좀 잘 지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희생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너무 어지러우니까 거봐라. 내가 이렇게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인데 그 사람을 해고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본인의 입지를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브 배넌은 무슬림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규제하고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법안을 행정명령을 만드는 것이라든가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하게 하는 것, 중국에 대해서 강성 목소리를 내는 것,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한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세계화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를 국수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인은 사임하는 것이라고는 했지만 해고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브레이트바트로 돌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브레이트바트가 이 스티브 배넌이 해고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브레이트바트가 이제 기사를 쓴 것을 보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브레이트바트의 편집인인 조엘 폴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뭐 젊은 사람이에요. 비교적 2016년도에 가장 뭐 영향력 있는 미국에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더군요.
아니 우리의 그 멘토를 해고하다니 이런 그 뉘앙스예요. 트럼프 배는 가라앉는 배다. 밖에서 이 그 스티브 배너는 10배 이상의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브레이트바트의 편집인을 이 스티브 배넌이 해고되기 전에 이번 주죠. 일요일 뭐 월요일 만났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터미네이터의 아놀드 슈와츠네거처럼 될 것이다.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2003년도에 유명한 그 영화 배우라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에서 그를 선택을 해서 이제 주지사가 됐잖아요. 물론 뭐 그 아놀드 슈와츠네거는 헐리우드에서 오래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공화당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언론이 계속 그 비판을 하니까 캘리포니아주는 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의 방향을 잃고 포기하고 결국은 애매하게 이렇게 진보 쪽으로 가고 해서 재선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는 했지만 그 재선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뭐 잘 못했고 재난이다 싶어서 2010년도 떠날 때는 아주 초라했죠. 그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길을 밟고 있다. 배넌을 내친 것은 그를 지지했었던 보수 그 후원자들을 많이 실망시키는 일이다 하는 게 지금 스티브 배넌이 다시 돌아가는 브레이트바트의 편집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은 스티브 배너는 양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대통령을 도울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전쟁을 좋아하고 기만을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밖에서 대통령 잘 되도록 도와서 그 공을 그 자신과 뭐 거의 그 등을 돌렸던 대통령의 사위, 아직까지 그 대통령의 사위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크레딧을 받도록 할 것인가?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는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또 백악관에서 일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 백악관 내부의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이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지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꼭 그 좋은 일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훨씬 그 많은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항상 그 백악관의 사무실에 그 칠판을 놓고는 공약할 때 했었던 선거 캠페인 당시에 그 극보수의 그 이념이라든가 어떤 주제 같은 것을 써놨대요. 써놓고는 하나하나 지워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스티브 배너는 사실 솔직하게 대통령에게 그 충고하고 비난한 사람이었다. 유일하게. 왜냐하면 잡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그런 그 얘기도 지금 브레이트바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금까지는 좀 잘 참아왔는데 곧 그 알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아놀드 슈와츠네거처럼 될 것임을. 왜냐하면 스티브 배넌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브 배넌 자신은 그 본인을 레닌주의자에 비교를 했었거든요. 이 데일리 비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때의 그 레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현상을 파괴하는 것, 기존 질서 이런 것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이제 로널드 레이건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뭐 돈도 쓰고 본인이 스크린라이터도 하고 세라 페일린 그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레이건이 잊혀진 백인 중간층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 고치겠다라고 그 픽스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다큐멘터리가 그 In the Face of Evil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레이건의 말에서 많은 것을 또 이 스티브 배넌이 따와서 도널드 트럼프가 그 얘기하게도 했죠. 그래서 트럼프는 스티브 배넌에게는 레이건이다. 물론 뭐 그 레이건과 같은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는 그를 좀 지지하면서 일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그 스티브 배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 베버리 힐스에서 이제 골드만삭스를 그만두고로 기억이 되는데요. 와서 본인의 회사를 차려서 배넌 앤 컴퍼니라는 회사였는데 나중에 팔았어요. 다른 회사 뭐 S자로 시작된 회사에 돈 주고 팔았는데 그때 이제 그 이태리의 베를루스코니라든가 MGM
폴리그램, 또 뭐 헐리우드의 많은 회사를 대변한 거죠. 삼성도 이 그 스티브 배넌의 회사였던 자신의 이름과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있었거든요. 투자가 배넌 앤 컴퍼니의 그 삼성도 그 클라이언트였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그리고 스티브 배넌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딸의 무슨 딸이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한 번도 매주일 그 경기에 빠지지도 않은 아버지이기도 했고, 지금도 이제 90 몇 세 되신 그 아버지의 집, 이 스티브 배넌의 아버지가 아직도 버지니아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그 샤롯츠빌 그 버지니아요. 본인도 버지니아에서 태어났고요. 나중에는 뭐 일을 이쪽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에게도 시간만 있으면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를 지금도 잘 모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그 힘이 없는, 자신은 비록 그 골드만삭스 출신이지만 힘없는 사람들의 대변을 해야지 되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팀으로 잡았던 게 아버지가 그쪽에서 버지니아주에서 AT&T의 그 라인맨이니까, 뭐 라인 깔고 하는 사람이니까 맨 그 실제적으로 아래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오래 하고 돈을 겨우겨우 저축을 해서 뭐 어디에 뭐 투자를 하고도 했는데 다 날리고요. 왜냐하면 그 월스트리트에 그 아주 그 소용돌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엘리트들을 굉장히 싫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스티브 배너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번 주에 있었던 중요한 그 미국 내의 뉴스, 한국과 관련된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미국 위클리 리뷰 듣고 계십니다. 오늘 원래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버지니아주의 그 샤롯츠빌에서 있었던 그런 그 시위처럼 보스턴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이고, 그에 비해서 백인 우월주의자, 신나치, KKK단은 조금밖에 오지 않아서 아주 조금이요. 진짜 뽑기또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약간의 충돌은 있었지만, 체포된 사람도 있지만 좀 평화롭게 진행이 됐다는 것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이기 힘든데 이번 이슈가 대단히 뜨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뒤에는 한국분이나 미국분이나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과거의 그 역사물을 가지고 내리라고 하고 그러지, 그냥 과거 것은 그냥 놔두면 안 돼 하는데 거기에 아주 그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평화의 행진에 참석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스턴 프리 스피치라고, 프리 스피치 코얼리션이라고 이름이 붙었었는데요. No Nazi, No KKK, No Fascist USA,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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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bye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샤롯츠빌에서의 그 시위와 또 대통령의 발언,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이 여성이 숨졌는데 대통령이 양쪽의 폭력에 다 책임이 있다, 극우주의자들과 평화, 극우주의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극우주의자들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뭐 보스턴이라든가 듀크 대학에서도 오늘 결국은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내렸네요. 남부에서는 완전히 그 영웅인 장군이요. 그리고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대국민 사과를 해야지 된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치나 신나치나 백인 우월주의자 시위 때에도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폭력에는 그들의 반대하는 쪽의 사람들도 책임이 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인들에도 싫어하고, 군인 청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그 우리 군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절대로 그 용납될 수 없다. 미군이 누구냐, 나치를 무찌르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서는 유타가 지역구인 오린 해치 상원 의원은 빼고는 전부 다 뭐 하원 의장부터 상원 원내대표부터 대통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유대인 그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와 이방카 트럼프 그 딸의 그 랍비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글을 써서 이제 그 유대교 신자들에게 쭉 그 보냈고요. 제조업 자문단 해체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요. 대통령 산하, 이름 산하, 전략정책 포럼도 해체됐고 기간산업 대통령 자문단은 만들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서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의 잡지 또 영국 다른 나라의 잡지들은 전부 대통령이 예전에 그 KKK단은 지금처럼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았잖아요. 얼굴을 가리고 하얀색 두건을 쓰고 눈만 내놓고 그 KKK의 두건을 하얀색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확성기에 그들의 이념을 마치 동의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을 이코노미스트 오늘 받아봤습니다. 표지에 실렸고 잡지 뉴요커도 보트에 앉아서 대통령이 그런 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시사주간지 타임은 아예 성조기 끝에 손이 보입니다. 하이 히틀러 하는 모습이요. 그 정도로 비난을 많이 했고 영국 신문 가디언은 대통령은 위기 때 국가의 영혼을 표현하는 의무가 있는데 미국의 영혼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미국 대통령은 보면은 미국이 지금 계속 원래 백인 우월주의 위에 세워진 나라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인종차별은 안 된다는 그런 법적 장치 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미국인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면 미국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가디안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자서전을 쓴 그 Art of Deal을 쓴 토니 슈와르츠 또 알고 부통령 대통령에게 사임할 것을 권했고 그 대통령 자서전을 공동으로 집필한 사람은 가을에 사임할 것 같다. 올 겨울까지 그가 대통령이라면 놀랄 것이다 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도 본인들이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도움이 필요하고 등등 처음에는 많이 백악관에 가서 뭐 라운드 테이블 아니면 스퀘어 테이블에 앉아서 대통령과 협조하는 듯 하다가 중간에 이제 직원이나 또 사람들이나 소비자나 아니면 주주들이 비난을 해서 그런 그 자리를 대통령 뭐 자문 자리에서 탈퇴한 사람도 있고 그대로 머무른 사람도 있었으나 이번에 그 백인 우월주의와 일반인들 간에 별 차이가 없다는 발언을 대통령이 한 이후에는 뭐 애플의 팀 쿡 또 유대인인 페이스북의 누구죠? 마크 저커버그, 뭐 페이팔 공동 창업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뭐 극우주의자들의 호스팅을 하지 않는다든가 고데디 같은 경우요. 고데디.com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돈을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우지수도 회복됐지만 뭐 많이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모습이고 그 사이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그 취임 맞은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미국에서 한국 내 문제야 다루지 않았고 다만 이제 워싱턴을 향해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어떤 군사행동을 어떠한 행동이든지 할 때는 대한민국 그 공식 그 명칭을 쓰면서요. 대한민국과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안심을 시키는 것이요.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그 안팎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했다는 것을 지금 그 미국 언론들도 다 보도를 했고요. 특별대사는 북한이 그 하는 것 봐서 이제 파견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저는 특히 이제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수석 전략가가 해고된 데에 뭐 북한을 군사 공격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다. 한국이 뭐 불과 30분 안에 얼만큼 그쪽에서 희생이 나올 것 여기에 대한 답이 있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이것을 이제 뭐 자의던 타의던 그 언론에 의해서 발표를 하게 했다 해서 해고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뭐 글쎄 아무튼요. 그 일이 있은 뒤에 공동 기고문을 그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북한과 우리는 기꺼이 협상하겠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썼었던 사람이 스티브 배넌의 이 말 뒤에는 다시 또 공동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군사 옵션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했을 때가 일본에서 온 이제 국방장관, 국무장관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한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또 역시 뭐 같은 시기에 미국의 그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베이징에서 만나서 미국과 그 중국이 앞으로 정규적으로 군 그 당사자들이 만나서 서로 오해 없이 의견을 주고받아야 된다 해서 11월부터 이제 채널을 또 가동하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북한과 뭐 민족이 지도급은 제치고요. 독재자는 제치고요. 이제 일반 민족은 우리가 피를 나눴는데도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당사국이 대한민국인데도 결국은 미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은 직접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과 북한도 이 뭐죠? 비공식 라인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오피셜 라인은 아니지만 한국이 뭐 제외되고 있고 제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미국에서는 훨씬 더 잘 보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좌한유라고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UC 버클리 법대 지금 교수고 한때는 이제 UC 버클리 법대 학생들이 막 그 이제 시위했었을 때는 캘리포니아 남쪽에 뭐 저희 오렌지 카운티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곳 그 최프만 칼리지도 잠깐 와 있었는데 다시 UC 버클리로 갔습니다. 이 좌한유 교수가 언제부터 북한 문제에 그렇게 그 관심이나 지식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처럼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수죠. 굉장히 신문에 기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부시 행정부 때 그 당시 법무부에서 부시 대통령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고문은 합법적이라는 그런 것을 계속 그 자문을 하고 근거를 만들었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기고문을 썼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아직 번역은 안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긴 기고문을 썼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정규 방송이 아니고 그냥 위켄드 리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딱 한 줄 이렇게 썼거든요.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북한을. 그렇다면 그런 때는 아주 조심스럽고 정밀한 무기로 해야지 된다 하면서 원래 이 기고문의 제목 자체는 아무도 뭐 무기 경쟁을 원치는 않지만 고성능 무기 뭐 이런 것들을 뭐 계속 만들고 뭐 북한도 이런 것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드론과 로봇을 북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계속 새로운 첨단 무기로 미국을 정부도 민간 기업도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버 능력도 키우고 사이버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비용을 줄이면서 이제 정밀한 그런 그 우주 시스템, 이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 이미 미국은 이라크와 코소보에서 공중전을 했고 상당히 효율적이다. 러시아, 중국 또 북한이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 가는 한 국제사회가 아무리 그 첨단 무기라든가 핵무기 사용 금지 이런 것을 한다손 치더라도 국제법에도 예외라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레이건이 뭐 리비아를 폭격했을 때나 뭐 이스라엘이 이라크 시리아 핵시설을 파괴했을 때나 뭐 이런 때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미국이 이런 것을 써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 글이었어요. 제가 투데이US.com에는 다 이 사람의 기고문도 링크를 해놨습니다. 라이벌도 쓰는데 무기 국제 조약을 잘 안 지키는데 왜 미국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텍 무기로 북한을 공격할 일이 있으면 해야지 된다는 게 UC 버클리의 그 좌한유 교수의 기고문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미국 사람들조차도 60%는
뭐 남북전쟁 그 이후에 세워진 남북전쟁 당시의 영웅이라든가 이런 기념물을 구태여 뭐 이제 와서 역사를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내려서 뭐 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뉴욕타임즈에도 뭐 예술가라든가 역사가들은 보존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왜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야지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듣고 계십니다. 네, 그 100년 전에 그 KKK단은요, 그렇게 얼굴을 그 내놓지 못하고 흰 그 후드를 쓰고 눈만 내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벗고 데이빗 듀크라는 전에 이 KKK의 말하자면 단장이죠. 대통령이 참 고맙다. 우리와 그 반대편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그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백인 그 극우월주의자는 그 God bless him, 그 트럼프 대통령 정말로 사랑한다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의 백인 우월주의자와 지금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다르거든요. 굉장히 젊고 테크놀로지에 세련됐고 그리고 백인 위주의 정치 이런 것을 표현의 자유하면서 아주 아무튼 세련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얼트라이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스티브 배넌의 그 브레이트바트 같은 경우인데 지금의 보수주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 단체였던 백인 비밀 단체였던 그 KKK 같은 그 쿠클락스 클란 같은 이런 단체들도 이제는 얼굴을 벗고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서는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그 버지니아주에서 충돌을 해서 정말 아무 죄 없는 그 32살의 여성이 숨지고, 그 어머니는 지금도 백악관에서 전화가 3번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은 대통령이 어찌 백인 나의 딸을 죽게 한 백인 우월주의자와 이 평화를 생각하는 나의 딸을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그 뉴욕의 어떤 뉴욕뿐만이 아니라 미 전국의 이 어떤 남북 전쟁 그 당시와 그 이후에 노예제를 지지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를 지지했었던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 상징물이 많이 세워졌었던 때가 이제 그 1920년대였거든요. 뭐 남북 전쟁은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끝나고 수습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역시 그 흑백 분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버스도 같이 못 타고 뭐 식당도 못 가고 그런 것들이요. 특히 이제 우드로우 윌슨이나 워렌 하딩이 그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쳐서 하딩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KKK단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KKK단이 그 활동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같은 상징물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상징물을 만들 때 예술가들은 그것을 이제 예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승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도 그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물관 큐레이터들도 뭐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려야지 된다 하는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역사를 보존하자는 구실로 결국은 그게 역사를 보존하자는 게 아니라 백인이 우월하고 흑인이나 다른 인종이 백인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것을 계속 가져가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받침대만 둬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동상은 역사라 하면 그 교훈을 삼게 하려면 박물관으로 가져가거나 뭐 어떤 아카이브로 보내는 기록 보관소 있잖아요. 서울에도 있고 뭐 모든 나라에 다 있잖아요. 도시에도 있고 로스앤젤레스에도 있습니다. 공문서 보관소라든가 이런
그런 곳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 그 철거를 원치 않는 많은 역사가나 그 아티스트들은 여기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없어졌는지 뭐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없애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역사가 그 케빈 레빈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하이스쿨 선생님도 했어요. 뭐 이런 인종에 대한 책도 쓰고요. 이 사람은 본인도 과거에는 이렇게 이 같은 역사물은 보존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2015년도에 본인이 그 프라하에 갔더니 프라하에는 그렇게 그 콘크리트 받침대만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이제 프라하가 구소련의 뭐 스탈린, 레닌 뭐 이런 압제 다 그 경험을 한 그 체코의 프라하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뭐 유럽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곳이 프라하인데, 그 프라하의 콘크리트에서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니까 스케이트보드에 능숙한 사람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고 그러는데, 과연 공산주의의 그 리더들을 계속 보면서 알게 모르게 세뇌를 당했었던 그 시절의 것을 계속 그 가지고 가야지 되는가? 그리고 그 동상 스탈린과 레닌의 몸과 머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람들 시야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가 사라지는 것인가? 그게 역사 지우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남북 그 전쟁 당시의 장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인 아니면 그런 상징물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로버트 리 장군도 이제 남부에서는 완전히 그 영웅이고요. 그리고 뭐 이 사람 멕시코 전쟁에 나가서도 뭐 공을 세웠고, 근데 노예들에게는, 본인의 노예들에게는 굉장히 뭐 아주 그 가혹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 예술적인 것과 그것을 만든 예술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예술혼과 공개적인 기념물은 구분해야지 된다고들 주장을 많이 합니다. 남북 연맹의 그 연합군의 기념물 같은 것은 주로 이제 백인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 백인들 입장이라는 것은 노예제를 지지하고 백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흑인을 동물로 취급해도 된다고 해서 마구 때리고 몸에 피가 나도 쟤네들은 동물이야 하고 또 때리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그것도 돈도 정부의 돈, 때로는 세금으로, 지금 세워진 곳들도 대부분 정부 청사잖아요. 그 땅에 또 국립학교, 듀크 대학교는 오늘 내렸다고 하고요. 그런 그 압제의 상징이기 때문에 내려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이 부분에서 드냐면요. 지금 뭐 스탈린이나 그 레닌이나 또 남부 백인들의 가치를 상징하는 어떠한 그 인물들도 얘기를 했지만, 몇 년 전에 루이지아나는 흑인들이 많잖아요. 루이지아나의 어디죠? 바튼루즈가 아니라 뉴올리언스의 시장이 흑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백인인데, 그때도 이제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내려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살짜리 흑인 소녀가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무슨 영감을 얻겠는가? 희망을 보겠는가? 내가 흑인이지만 나는 아무런 그런 한계 없이 미래가 밝아, 이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기념물이 이제 그 박물관이나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전에 뉴올리언스의 시장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사람들도 지금 한 60% 정도는 이미 세워졌고 역사인데, 그걸 보고 뭐 달리 반면교사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뭘 그걸 뭐 다른 데로 치우고 부수기까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보고 그런 역사는 나빠라고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백인이 우월하다. 이 북한에 가보면요, 저는 95년도에 북한을 방문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상징물들이 금강산에 많이 있잖아요. 금강산에 있는데 저는 산을 잘 몰라서 그 금강산의 아름다움이나 뭐 저희 집 그 옆에 앞에 산의 아름다움이나 크게 구분할 줄 모릅니다. 다만 이제 제 눈에는 너무나 그 김정일, 김일성의
여러 가지 바위에도 시뻘겋게 다,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이나 비디오로. 그런 것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이런 건 나쁜 거고 사람은 인간은 다 똑같은데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속으로는 거부감 있는 사람도 그것을 자꾸 보면서 세뇌당하기까지 할까요? 어떤 부분은? 저는 후자라고 생각됩니다. 몇 %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아이 참아야지 뭐 싸워서 뭐해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고 저런 일이 있어도 난 잘하면 돼 하는데 한쪽에서는 100년 전에 두건을 두르고 백인이 우월하다고 외쳤던 KKK가 이제 두건을 벗어버린 시절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또 백인들도 잘 모르고 또 여론조사 자체가 흑인 인구보다는 백인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뭐 거의 백인이 8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이제 되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볼 때는 그것을 바라보는 흑인들에게 물어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인들도 교육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요. 마치 정신대에 끌려간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들이 어느 정도까지 일본이 사과를 했을 때 그 할머니들이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그 정신대를 상징하고 정신대의 최고 지도자의 동상이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것을 역사라고 세우고 안 치우고 하는 것을 보는 걸 원하시겠어요? 안 원하시죠. 물론 어떤 부분에서 그 서로 그 양보해야지 될 시점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쪽 미국으로 돌아오면 그 같은 상징물도 마찬가지죠. 그 대상 압박받은 흑인들이 볼 때 뭐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아 그래도 백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압박하려는 이런 생각은 없네 라고 생각이 드는 그 부분에서 정리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것을 백인의 시각에서 정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뒤에는 아주 중요한 뉴스예요. 팍스의 2세가 그 팍스와 그러니까 루퍼트 머덕의 2세가 아버지와 지금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팍스뉴스의 미래조차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에서 문화 또 예술 부분에서 최고의 어떤 그 상, 메달이라고 하면 케네디 센터의 상인데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오는 그런 그 갈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오늘의 미국 위클리 리뷰 듣고 계십니다. 네, 아버지는 86살, 아들은 44살, 뭐 반이네요, 거의. 그래서 루퍼트 머덕 아버지는 지금도 정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조언도 하고 그리고 스티브 배넌도 쫓아내세요.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 딸 부부 사위도 같이 있을 때 밥 먹으면서 한 얘기인데 대통령 그 사위가 루퍼트 머덕의 어떤 그 충고를 받고 또 네 그렇게 해서 본인도 뉴욕에 그 신문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머덕의 아들은 제임스 머덕 아들이 뭐 둘 있지만 한 사람이 44살인데 아버지와는 다른 그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지금 이번 주 내내 미국에서 탑픽이 된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대한 그 대통령의 발언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것을 친지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그것도 이메일 주소도 이 회사가 그 21세기 팍스잖아요. 21st Century Fox. 전에는 20th Century였는데 21세기 되면서 이름 바꿨잖아요. 그 안에 팍스 뉴스 텔레비전이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 포스트, 그리고 영화사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도 이 아들이 나는 아버지로서 또 미국의 시민으로서 대통령의 그런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 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편의 그 의견과 추구를 하는 곳에 와이프와 같이 기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머덕의 와이프가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이 캐슬린이라고 해서 환경 문제 같은데도
일을 이 두 부부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팍스뉴스에서 아버지는 그대로 두려고 했는데 여자 앵커들을 뭐 성학대하고 그리고 같이 잠을 자주지 않으면은 뭐 해고시켰다고, 그 여성들의 주장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수많은 돈을 팍스가 이제 그 협상비로 뭐 수천만 달러인가 그랬었죠. 수천만 달러는 아닌가요? 뭐 아무튼 뭐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팍스의 그 창업자를 내쫓았어야지 됐고, 또 얼마 전에 숨졌습니다. 그분은 뭐 팍스를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팍스 측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역시 같은 그 여자 성희롱 문제로 그 팍스에 돈을 많이 벌어주는 빌 올라일리도 결국은 이 루퍼트 머덕은 킵하고 싶었는데 아들 제임스 머덕이 해고를 시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44살 정도 돼서 시대가 바뀌는 거죠. 절대로 역행하지는 않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젊은 미국이요. 그래서 그런 그 성차별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둘 수가 없고, 이번에도 인종차별도 마찬가지 문제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지금 팍스뉴스의 그 앵커들이 이번 주에 몇 명이나,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우월주의자, 신나치, 또 그 KKK의 그 행진에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리고 반대편 행진하는 사람들도 폭력에 똑같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굉장히 그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팍스뉴스의 그 유명한 앵커 한 사람인 또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해 줄 사람, 공화당에서 그런 사람을 그 방송의 출연자를 섭외를 했는데 하루 종일 우리 섭외팀이 대단한 팀인데도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고백을 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다 지금 그 팍스 TV도 이 제임스 머덕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그런 것들도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팍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팍스도 지금까지는 나이 많이 든 사람, 백인, 또 이제 그 저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인간은 오로지 그 외부의 요인이 없이 타고난 그 품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의해서 평가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팍스의 시청자는 아무튼 나이 많고 시골에 살고 백인이고 돈 못 벌고 그리고 교육도 많이 못 받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임스 마덕 같은 그 팍스의 2세 같은 경우는 젊기 때문에 다른 넓혀가야 되잖아요. 지금 팍스가 뭐 세계 뭐 최대의 이런 그 미디어 그룹인데요. 신문, 방송 안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영국에는 지금 또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팍스에 우리가 줄 수 있어? 하고 영국 정부에서 승인 안 하면 끝이잖아요. 미국 내부에서도 젊은 사람 교육 많이 받고 여자 뭐 좀 그런 모든 것을 다 포용하자는 사람 평화주의자도 팍스도 커버를 하고 싶을 겁니다. 물론 돈을 버는 상업적인 목적의 방송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팍스의 그 진행자들의 변화와 팍스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루퍼트 머덕, 그 보수적인 그 아버지의 아들 제임스 머덕과는 지금 팍스의 그 미래 같은 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78년부터 미국 대통령은 전부 케네디 센터의 공로상, 평생 공로상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백악관을 하루 개방해서 이제 파티를 열죠. 그리고 대통령과 부인도 항상 그 파티에 참석하는데 이번에는 5명이 이제 백악관 파티에는 안 가겠다. 아니면 보류, 좀 시간이 있으니까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그 라이오넬 리치예요. My Love. 그리고 또 뭐 We Are the World 마이클 잭슨과 같이 만들고 한 사람. 라이오넬 리치 같은 경우는 원래 트럼프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야 뭐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지만 또 그 프로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도 뭐 트럼프와 친할 수도 있고요. 또 트럼프가 카지노 오너였기 때문에 라이오넬 리치도 트럼프의 카지노에서 제가 체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공연을 뭐 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카르멘드 라발레테라고 미국에서는 뭐 다 알고 있는 현대 무용가 뭐 발레요. 그리고 영화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안무가이기도 하고 수석 무용수 많이 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절대로 나는 이런 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그 대통령이 주최하는 갈라에 참석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 오히려 반대의 목적으로 나간다는 유명한 그 팝 가수 있어요. 글로리아 그 에스테파니오, 그 쿠반 아메리칸이잖아요. 나는 가서 대통령에게 이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추방 통수권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2월 달이면 더 기간이 많으니까 계속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공로상 받는 사람이 4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국무부 그 갈라에는 가면서 백악관에는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 아주 짧은 성명을 발표했어요. 대통령 부부가 이들을 축하하면서 그러나 정치적인 것이 문화 이런 거 예술에 엮이기를 그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들 다 갔는데요. 뭐 물론 못 갔던 대통령도 있습니다. 안 간 게 아니라 지미 카터,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빌 클린턴은 그때 아주 중요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가 딱 겹쳐서 참석을 하지 못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에 12월 달에 이 백악관 갈라를 하니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가 2시간짜리 쇼를 그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참석자들이, 공로상 받는 사람들이 대통령 이렇게 들어오니까 기립박수도 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죠. 경제계, 또 목사팀에서도 한 사람이 나는 안 되겠다 하고 나간 사람 있죠. 지금 랍비도 그렇죠. 군에서도 재향군인청장도 그렇죠. 다른 공화당의 정치인들도 그렇고 별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힘은 아직까지는 공화당의 유권자들,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찍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좋잖아요. 누구의 그 공로이든 경제가 괜찮고, 그리고 또 그 여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최저다 해서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선거 당시에도, 캠페인 당시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믿기가 힘들었었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무엇보다 제 느낌에는 상대가 너무 약한 거예요. 이쪽이 강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유권자들로부터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자, 위크엔드 리뷰 여기서 끝내고요. 내일은 제가 아마 그 택시 운전사와 한강에 소년이 온다를 같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은 미국 날짜로 월요일, 한국 날짜로는 화요일에 됩니다. 아주 즐겁게 지내세요. 저는 배고파요. 강혜신이었습니다.